그래서 저는 테슬라 사실 예전에 망한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 한마디 하는 거 보고 이 친구가 이런 생각하에 사업을 하는구나. 전기차 사업은 아마도 이 친구가 휩쓸 것이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태양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촬영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사상체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이걸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각자의 장단점, 특징 이런 것도 좀. 태양인은 쉽게 말하면 리더로 태어난 사람처럼 보여요. 태양인은 이 세상을 좀 더 낫게 뜯어고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가슴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상체질이라는 거는 사람을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건데 하늘이 그 사람한테 바라는 바가 조금씩 달라요. 그 하늘이 바라는 바를 실현하도록 그 네 가지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네. 태양인한테 하늘이 바라는 건 이재마 선생님의 동의수세본 원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태양인의 귀는 하늘의 때를 듣는다. 이청천시 하늘의 때가 이르렀노라 라는 이게 태양인의 귀에는 들린다는 거죠. 우리 땅의 시간이라는 건 하늘의 시간하고 시차가 있어서 좀 늦게 쫓아가요. 하늘의 때가 이르렀는데 땅이 지금 못 쫓아간다는 거죠. 땅 위의 현실이 하늘의 때를 쫓아가게끔 내가 만들겠노라. 이게 기본적으로는 태양인이에요. 그럼 약간 태조 이성계도 약간 태양인이겠네요. 뭐 그럴 수 있죠. 역사적으로는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네. 태양인이죠.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네. 지구인을 화성에 보내겠다는 꿈을 꾸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자기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별들 사이를 여행하는 것을 꿈꾸지 않는다면 여러 생물종 중에 특별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이 친구가 이런 생각하에 사업을 하는구나. 전기차 사업은 아마도 이 친구가 휩쓸 것이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테슬라 사실 예전에 망한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 친구가 평정하겠구나. 왜냐하면 별들 사이를 여행하는 걸 꿈꾸잖아요. 그래서 광고도 보면 그 로켓에 뭐 자기네 전기차 태워서 우주로 보내는 것만 광고 내보내면 그러면 테슬라를 타면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인 거고 나머지 전기차 타면 그냥 차 타는 사람인데 이런 확연한 비전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평정하겠구나. 그 태양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슴속에 이상과 신념을 품고 살아요. 다만 인터넷에 떠도는 태양인 얘기는 나폴레옹을 전형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모든 태양인이 그렇진 않아요. 태양인 안에도 네 갈래가 있어서 나폴레옹 같은 일론 머스크 같은 친구들은 가장 외향적인 겉으로 에너지가 막 표출되는 태양인이고 다른 태양인들은 외유내강형의 태양인도 많아요. 외유내강형의 태양인은 똑같이 마음속에 신념과 이상이 있는데 과격하게 끌고 가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서 가려고 해요.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 마하트마 간디도 태양인이에요. 나폴레옹하고 딱 대놓으면 뭐 전혀 생판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굳은 신념과 이상을 품고 있다는 점에선 동의를 하고 방식이 거칠게 끌고 나가느냐 주변 사람들을 다독이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가려고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실제로 태양인이라고 다 기골이 장대하고 그런 건 아니군요. 예. 이들의 또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태양인의 강점을 소통이 능하다고 해요. 소통. 자기 강한 신념을 바탕으로 설득을 하기 때문에 태양인하고 말하다 보면 이 사람이 끌려가요. 그 강한 신념을 바탕으로 조리 있게 말하는 거에 점점점 동화되는 일론 머스크가 아까 그렇게 얘기한 거에 따라 사람들이 와 하고 끌려가듯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 신념에 동화시키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강점인데 강점과 단점이 항상 같이 있어요. 동전의 앞면을 만들려면 뒷면이 저절로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단점은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하다는 게 단점이에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을 못 견뎌해요. 동무 이재마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태양인은 나아갈 줄만 알지 물러설 줄을 모른다. 유연하게 좀 돌아가고 이런 거를 못해요. 그냥 가서 들이받아요.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는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태양이. 다만 외유내강형의 태양인은 그렇지는 않은데 이 사람도 자기 신념에 관한 한은 정말 물러설 줄을 몰라요. 그런 어떤 유연성이 좀 부족한 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재마 선생님은 그 급박지심이 있다고 했어요. 이 급박지심 뭐냐 하면 좀 급해요. 자기 신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인이 이처럼 신념이 투철하고 그 다음에 전략에 능통해요. 전략을 잘 짜요. 그래서 자기 목표가 있고 전략을 딱 세워서는 끊임없이 자기 노력을 여기에 기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태양인은 아주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초기에 꺾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워낙 신념이 강하다 보니까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도 그냥 가서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다 처음에 그냥 아예 부러져 버리는 수가 있어요. 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급박지심이 단점입니다.
그런 것만 잘 보완하면 또 엄청난 성과를 이루죠. 태음인은 비율로 보면 태음인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중에도 태음인이 많으실 텐데, 태음인은 쉽게 말하면 의리를 중시해요. 태음인이 살아가는 걸 보면 자기를 중심으로 의리의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요. 의리의 성체를 구축해 나가는데 이게 완성되면 그 누구도 못 당해요. 그런데 그게 완성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일의 성과가 승부가 빨리 나는 일을 하면 안 되고 승부가 천천히 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완성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태음인은 조직에 속해야 돼요. 태음인한테는 조직에 속해 있으면 물고기가 물을 만나는 것 같아요. 자영업을 한다거나 맨바닥 창업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잘 못합니다. 이재만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주책이 있다. 주책은 뭐냐면 치밀하게 헤아린 그 방책이 있다는 거예요. 태음인은 뭘 말을 시켜도 대답하는데도 좀 말이 천천히 나와요. 한마디 대답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내가 뭘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는데, 대신에 되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치밀하게 모든 거를 다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계획이 완성되면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태음인은 성취의 강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부자 중에 태음인이 제일 많습니다. 태양인이 아니라요? 네, 왜냐하면 태양인은 초기에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종의 꾸준히 점수를 따간다고 할까요? 꾸준히 1점씩 점수를 따가고 점점점 그 의리의 관계망이 점점 확장되고 이러기 때문에 진도는 천천히 나가는데 꾸준히 나가고 결국은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네. 태양인은 약간 개인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면 태음인은 약간 조직으로서 시스템으로서 맞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조직과 시스템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큰 조직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혼자 자영업한다 이런 거는 금물입니다. 그러면 만족하지도 못하고, 소양인은 삼국지의 조자룡 같은 느낌이랄까? 조자룡이 왜 단기 필마로 자기 혼자 적진에 뛰어들어서 막 휘두르면서 적들을 엄청나게 쓸어버리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소양인은 태음인과 반대로 개인 플레이에 능해요. 개인의 역량이 워낙 뛰어나요. 그 기회를 딱 포착을 해요. 태양인은 이청천시라고 해서 귀가 하늘에 때를 듣는다고 했는데, 소양인은 이 눈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기회를 아주 예리하게 포착하거든요. 그리고 정광석화처럼 행동을 해요. 기본적으로 가령 스포츠, 그 다음에 방송, 유튜브도 그렇죠. 이제 물을 만나신 거예요. 이런 유튜브 하는 게. 소양인의 단점도 뭐예요? 단점은 지속력이 약해요. 끈기가 부족해요. 디테일한 마무리 이런 거 되게 귀찮아하고. 진짜 이해가 되는 게, 유비, 장비, 관우이 3명 형제였잖아요. 조자룡도 유비에 되게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삼국지 보면 조자룡은 섞이 있지가 않고 아, 그런가요? 용왕 같아 보여요, 항상. 소양이는 개인 플레이인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네.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소규모 조직을 아주 잘 운영해요. 일종의 날랭 기병 몇 명 데리고 정광석화처럼 전장을 누비는 느낌? 태음이는 여러 명을 구축해서 이렇게 군대를 만들어요. 보병 군단을 만들어서 한 보 전진한다면 날랭 기병 몇 명 데리고 정광석화처럼 천리를 내달리는 그런 느낌? 저는 그래서 일할 때도 직원을 많이 돕았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속도도 느려지고 또 압축해서 내가 정말 데리고 있을 한두 명만 옆에 딱 놓아놓고 이들만 해놓고 같이 하자.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소음이 남았잖아요. 제가 소음인인데, 제가 강의를 나가보면 어떤 분이 자기한테는 단점만 있는 것 같다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소음인일 확률이 높은데, 뭐냐면 낙천성과 비관적인 게 있잖아요. 소양인이 가장 낙천적입니다. 일을 해도 쉽게 시작해요. 큰 걱정 안 하고 일을 쉽게 시작하고 빨리 정광석화처럼 승부를 내고 성과를 얻고 이러는데, 소음인이 제일 비관적이에요. 태음인, 태양인은 그 중간이고, 태음인도 약간 비관적인 쪽이에요. 태양인은 약간 긍정적인 쪽이고, 소양인은 긍정에서 넘어가서 낙천적인 쪽이고, 그래서 소음인은 좀 비관적인 쪽인데, 소음인은 뭔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역학 공부에 사로잡혔는데, 자기를 사로잡을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택해야 돼요. 소음인이 어떤 사회적인 시선이나 사회적인 성공이나 이런 거에 집착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거지만 이거는 누가 알아줄 것 같지 않으니까 나는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절대 만족 못해요. 그래서 소음인은 자기가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을 만나면 아주 그냥 거기에 엄청 꽂혀가지고 엄청 열정적으로 변하는데, 그거가 아니면 되게 무기력증을 느껴요. 그래서 사회적인 시선을 염두에 둬서 그런 직업을 택하면 평생 무기력증에 시달리다가 뭐 여기저기 막 병도 나고 그러다가 이 생을 마칠 수가 있어요. 소음인은 배움도 좀 더뎌요. 근데 그 배움이 더딘 이유가 뭐냐 하면, 소음인은 머릿속에 이 체계를 세워야 돼요. 구조와 패턴
패턴을 딱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완성되기 전까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끊임없이 모르겠다고 해요. 요즘 그 선행학습들을 애들을 많이 시키는데 선행학습이 소음인한테는 독이 됩니다. 소양인하고 태음인은 뭐 하나 배우면 이게 그냥 배운 거예요. 나 이거 알았어, 하나 알았어, 기쁜데 소음인은 그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체계에 딱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한 선행학습은 소음인한테는 독이 되죠. 에디슨 같은 경우가 학교에서 지진하라고 쫓겨났잖아요. 발명왕 에디슨이 네. 소음인이어서 그래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소음인인데 아인슈타인도 물리학, 수학은 잘했지만 뭐 언어나 이런 거는 낙제점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도 그 낙제점 받아서 못 들어갈 뻔했는데 간신히 들어가고 이런 식이라. 근데 그럼 뭐가 강점이냐? 이렇게 들어보면 배움도 더디고 뭐 좋은 게 없는 것 같아. 그럼 강점이 뭐냐? 머릿속에 그 구조와 패턴, 체계가 딱 완성되면 이 체계를 바탕으로 엄청난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굉장히 창조적이에요. 상대성 이론 같은 걸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 머릿속에 체계가 완성되면 그걸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창조적인 생각들이 나와요. 소음인은 뭔가를 창조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작가. 요즘은 웹툰도 많이들 그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웹툰, 기안84 뭐 이런 사람도 제가 볼 땐 소음인인 것 같은데. 네. 예. 이런 분들이 약간 과학자도 괜찮겠네요. 네, 학자. 예, 네. 과학자죠. 그리고 소음인은 머릿속에 체계가 딱 쓰기 때문에 남을 가르치는 일도 잘해요. 학교 선생님이 되면 그 인간적으로 좀 케어하는 거는 또 약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선생님까지는 그리고 대학 교수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강사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버 중에도 소음인들 많아요. 유튜브도 일종의 강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버 중에도 소음인들 많아요. 가르치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걸 소통을 해서 관리는 아니잖아요. 사람 관리. 네, 사람 관리는 안 해도 되니까. 아하. 네, 맞아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4개의 지금 사상체질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궁금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뭔지를 잘 모를 것 같아. 이걸 내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에 찾아보면 너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그래서 제가 벤처회사랑 같이 만든 어플이 있는데 사상체질과 마음건강이라고 그거를 테스트 한 10분 정도면은 금방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 예.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걸 해보니까 실제로 제가 소양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오 이랬거든요. 제가 그때 관상만으로 소양인이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예. 광고 아닙니다. 이걸 제가 왜 많은 분들한테 이걸 알려드리고 싶냐면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이게 좋은 환경인지 나한테 안 맞는 환경인지 알아야 환경을 바꾸든지 안 바꾸든지 알 수 있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 맞습니다. 그 운이 좋아지려면 첫 번째 자기 결을 잘 타야 된다. 그 자기 결을 잘 타는 기본은 자기 체질을 아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걸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우리는 흔히 말해서 또 팔자가 꼬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알았으면 하는 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또 흔히 말해 또 MBTI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떤 성향인지 정확히 캐치를 하고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행복해야 우리가 아까 일부에서 말한 과정이 즐거워지는 건데 우리는 결국 그걸 모르는 채로 살기 때문에 목표에 하나만 두고 이 목표에 가는 길을 과시밭길이라 생각하면서 저 위에는 꽃동산이 있을 거라는 생각하면서 맞습니다.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네요. 그래서 결에 맞는 일을 찾는 게 참 중요하다. 그게 행복을 좌우하기 때문에 정말 전반생을 사시는 분들은 정말 자기 결대로 좀 한번 찾아가시기를 권해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게 꽃길이냐 가시밭길이냐는 결국 제가 선택을 하는 거고 예. 내가 언제든 이 환경은 나를 알면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바꿀 수 있죠. 또 제 채널 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나와주신 이유가 또 어떻게 되세요? 저는 뭐 또 나온 거는 저는 즐거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한국인의 사상 중에 사상체질 의학이 있어요. 이재마 선생님. 그 이재마 선생님의 사상체질 의학이 사실은 이게 의학만도 아니고 엄청난 철학이 담겨 있거든요. 이걸 또 보급하고 싶은 게 제 욕심이라 제가 사상체질 연구소라고 또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체질 얘기하는 거, 주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저한테 즐거운 일이라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했고 제가 즐거워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듣는 분들한테도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좀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댓글로 좀 질문 남겨주시면 이걸 또 모아서 다음에 또 한번 또 나와주신다면 그걸 한번 또 가지고 그것도 이야기해보면 좋을 괜찮겠네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기회에 저희는 또 찾아뵙고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